네, 그럼 이어서 2부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 최윤석 소장님 저희 강연 재밌게 잘 들었고요. 1호로 특집에서 최윤석 소장님이 6가지 키워드 중에 무너진 경계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해야 해? 하는 반발심. 그리고 이런 것도 하자라는 적극성이 그런 경계에 걸친 일을 하실 때 공존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계를 넓히는 작업들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고요. 2부 토크쇼에서는 제5의 젊은 조경가 수상자인 최윤석 소장 이외에 사실은 저희 오늘 이야기 손님은 저희가 섭외하지 않고요. 최윤석 소장님이 콕 집어서 두 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회 젊은 조경가 수상자인 HLD 이호영 소장님, 그리고 제4회 젊은 조경가 수상자인 CA 조경 조용준 소장님 두 분 모셔서 세 분 소장님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요. 먼저 그 인사를 먼저 한번 들을까 봐요. 이호영 소장님하고 네. HLD의 이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A 조경의 조용준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는 최윤석 소장이 왜 이 두 분과 함께 토크쇼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조경이상이라는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몇 년간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던 분들이기도 했고 또 젊은 조경가 선배님들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두 분을 제가 콕 집은 이유는 사실 이호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젊은 조경가 추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이렇게 버리셨으니 마무리를 하려는 차원으로 제가 이거 비밀 아닌가요? 몰라요 나는. 그래서 열독하고 왔는데 밝혀도 그래서, 되는 거군요. 네. 밝혀도 됩니다. 추천을 하셨다. 그래서 잡지에 딱 쓰셨어요. 그 얘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초청을 했고요. 그 조용준 소장님,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다 공통점은 아마 거절을 안 하실 거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는 게 아마 버리신 분이라서 거절 안 하실 거고 조용준 소장님은 작년에 사실 그 광화문광장 한참 설계 진행하실 때 가끔 이렇게 밤낮 없이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물어보셨는데 제가 명쾌한 뭔가 답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좀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젊은 조경가 1회, 2회 때는 지원만 받았었는데 3회 때부터는 이제 보다 많은 분들을 후보에 올리면 좋겠다 해서 추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1호로 잡지에서 이제 최윤석 소장이 밝히셨는데 이번에는 최윤석 소장님은 지원을 안 하셨고 추천을 받아서 후보에 오르셨는데 이제 선정위원회 논의 결과 5회 수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셨고 참고로 그 전에 지원하신 적은 한 번 있으세요. 이제 본인 쓰신 거니까 네, 그럼 밝히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이어서 이호영 조용준 소장님께 일부 이제 강연 들으셨는데 강연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 이번엔 조용준 소장님 먼저 들어볼까 봐요. 우선 강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일 달랐던 건 저희 그 설계 사무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나는 지금 최윤석 소장님이 하시는 것들 중에 뭘 해봤을까라고 되뇌겨 봤더니 그 아까 그 나무 그 규격에 따라서 다시 정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그 더글라스 호텔이라든가 광화문 때 그때 직접 가서 나무 크기 보면서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 그 정도 이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같은 업을 하는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배울 것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저 자리였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열정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이게 제가 광고에 실은 것처럼 제가 다 이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고 그래서 네, 뭐 크게 뭐 다르거나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저는 이게 강연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내용보다는 아까 사실 배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발표할 때 너무 착한 모습, 너무 행복하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모습이 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참
보통의 조경가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뭐 착한 조경가 아니면은 뭐 좀 즐거운 조경가 아니면 뭐 따뜻한 조경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그게 본인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미지라면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뭐 내용은 사실 뭐 별거 없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뭐 사실 여기 나와 계신 조영준 소장님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고 뭐 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고 그러는데 최윤석 소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용자 조윤석 소장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이용자를 생각하는 조경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멋있는 자기를 위한 멋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뭐 조경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개념을 공간에 풀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진짜 뭐 어린이가 됐든 그 이용자를 정말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조경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강연하면서 또 받게 됐습니다. 너무 과찬 역할 소임을 다 하시네요. 네, 최영 소장님 과찬에는 그 정도만. 네네. 저희가 오늘 토크쇼 하기 전에 미리 소장님들께 질문 몇 가지씩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호영 소장님이 이제 준비하신 질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아까 전 강연 내용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최윤석 소장님하고 대학교에 특강을 한번 갔었어요. 그게 그때도 이제 그 조경에서의 내러티브 아니면 스토리텔링에 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어린이를 위한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린이를 위한 정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다른 프로젝트 뭐 공원 설계라든지 다른 어떤 도시적 개념의 어떤 설계를 하실 때도 아마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요소를 많이 끌어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뻔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조금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조금 새로운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끌어내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저는 항상 이게 그 프로젝트나 혹은 장소 어떤 대상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여기에 왜 필요하냐 이 당위성부터 먼저 다시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뭐 시장님이 여기 공원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혹은 뭐 이게 발주가 나왔으니까 이런 접근 방식보다 여기 장소에 이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따로 다시 찾는 거예요. 이 만드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먼저 찾다 보면은 이거하고 관계된 뭔가의 유축거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도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야기를 막 부여하려고 했던 거는 현황에서 조금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좀 반이 그렇고요. 뭐 서울숲 같은 경우 어린이정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울숲공원의 일대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 그 뭐라 그러죠 공동 육아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 활동을 유심히 얘기를 들어보고 지켜보니까 이 특히나 이제 할로윈 파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좀 붐업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유치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래서 그런 장소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재밌겠다라고 해서 좀 마녀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좀 그런 어떤 주변 현황의 이런 얘기들을 조금 다 이렇게 좀 수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말 그대로 그 이야기적인 상상을 같이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뭔가 빈약한 이야기였는데 공간에 여기에 어떤 요소를 넣어야겠어 이 디자인하면서 그럼 이야기에 뭔가 그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이 뭔가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이걸 동시에 하는 작업들이 좀 더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상황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사실 공간 만들 때 조윤수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메모리얼 설계를 했었는데 뭐 메모리얼 설계할 때는 특히나 스토리텔링, 사건에 대한 혹은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워낙 중요해서 그 당시에 영화 기법, 영화 촬영 기법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최윤석 소장님은 공간 전체에 어떤 입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전에 장면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장면을 좀 좋게 만드는데도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사람들은 딱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 전체를 뭐 신처럼 내려다 보는 건 아니고, 걸어가면서 이쪽 장면을 봤다가 또 틀면은 또 저쪽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전에 그 여러 장면에 집중한다고 하셨던 여러 장면이 또 모이게 되면은 또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스토리텔링이 돼가는 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니 못 모르고 자꾸 저도 한 스토리텔링 하니까 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떨까? 예, 저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좀 중요한.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원고에 썼다시피 그 1호의 원고에 썼다시피 사실 스토리텔링 이거를 저도 예전에는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기본 계획이나 현상 공부 단계 혹은 뭐 관광지 설계 이런 거 할 때 막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수단일 뿐인 거지 사실 이게 막 공간을 쭉 이어지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항상 좀 불만이 많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초기에 수장되는 스토리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방식을 자꾸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어서 조용준 소장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손에 들고 계신 질문지 한번 카메라에. 네. 예능도 출연하시더니 네 질문지까지 준비해서 네 감사드리고 네 그럼 조용준 소장님이 준비하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그 첫 책을 열었을 때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보통의 조경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최윤석 소장님을 알아보니까 멘사 회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IQ가 얼마죠, 정확히?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IQ가 얼마죠? 예. 20년이 넘은 테스트 결과라서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셨죠? 예. 제 기억 한 163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멘사형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신청해서 가서 시험을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보통의 조경가가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답 어떤 변명을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고전에 사실은 잡지에는 이제 최정상의 조경가보다 보통의 조경가가 되고 싶다고 이제 워딩이 나갔는데 이 말씀은 시상식 때 사실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정확히 뭐라고 하셨냐면 최정상의 조경가보다 정상적인 조경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편집부에서 편집하는 과정에 보통의로 바꾼 거여서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상에 있기보다는 그냥 노멀한 정상적인 이걸 의미이긴 했는데 일단 해명부터 해야 되는 게 그 멘사는 괜히 이 얘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저 그 항상 그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직후에 한번 시험을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취업을 막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토익 시험도 없고 안 받고 뭐 말 그대로 조경 기사도 없었고 뭔가 스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한. 그래서 이런 게 있네 하고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덜컥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좀 넣어볼까 하는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때 이력서에 보통 자기 IQ는 얼마다 이렇게 쓰나요? 네, 그게 헷갈리는데 갑자기 뭔가 뭐 해외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처럼 뭔가 한 줄이라도 좀 넣어볼까 하고 시험을 봤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 정상적인 조경가 이 얘기도 사실 그 맥락이 다 있는 게 저는 이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막 학구열에 막 불타는 막 열정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막 술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경일에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항상 꿈꾸던 게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 양복 입고 출근하고 싶고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경 이제 회사를 뭐 차리든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도 뭐 기본 계획도 해보고 싶고 실설계도 해야 되고 가끔 현상 공모도 당선되고 어쩌다가 물도 먹고 사실 이런 일반적인 조경가들의 어떤 삶을 그냥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사실 그게 정상적인 조경가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근데 네. IQ 164가 조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전혀 안 되고요. 그 학교도 별로 이렇게 뭐 학교 성적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게 네. 맞는 게 이호영 소장님 IQ가 얼마 되시는지 해서 그러면은 이호영 소장님도 이제 저는 IQ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 기억으로는 134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20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30 차이입니다. 30. 예, 역시 IQ가 드러나는 어떤 발언이네요. 아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 머리가 좋은 사람 본인을 모르지만 딱 아니. 뭐 소주병을 보면은 저걸 포장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아니, 게 아니, 딱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34에 163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134면은 제가 한 140 몇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고 뭐 이건 맨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한 김에 조영준 소장 IQ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150이면 되는 맨사 거야. 아닌가요? 아 근데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번 권유 지금은 뭐 이호영 취업에 소장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아,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이호영 소장님이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3회 때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데 추천하시는 분은 추천으로 그냥 끝나고요. 선정위원회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정공평한 선정 결과 최은석 소장님이 되신 건데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최은석 소장님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하셨던 건데 이호영 소장님이 준비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했는데요. 그 뭐 존경하는 조경가가 있으면은 좀 궁금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국외 한 분, 외국인 한 분, 국내 한 분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전에 대충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딱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좀 뭐 이렇게 환경화 조경도 좀 들춰보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실제 작품을 봤던 사람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서린 구스타프슨을 그때 우연히 기사를 보기도 했고 그런 원고를 보기도 했고 그 우연히 이제 런던에 가서 그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작업하는 게 뭐 굉장히 감성적인 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식이나 뭐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방식들도 설계적인 방식들도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보다 저는 그 다이애나비 메모리얼 파운틴에서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장소가.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면서 힘이 있었는데 그 간결함 안에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이 있는데 그 장소 자체는 굉장히 좀 평온하고 이렇게 뭐 안온한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캐서린 구스타프슨을 좀 존경한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존경까지는 사실 제가 이걸 학술적으로 막 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팬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정원가 중에 그 몬티돈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뭐 영국 정원계의 백종원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좋아하고요. 국내는 사실 이 답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저라고 하지 마세요. 아 누구를 해야 그래서 업계 선후배 동료 뭐 다 지칭을 하는 것도 뭔가 오바것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만 좀 이게 딱 떠오르는 분은 전에 이제 직장에서 이게 같이 이제 모셨던 이제 그 지금 이제 평화엔지니어링의 박승자 부사장님 같은 분을 저는 존경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작품 스타일이나 이런 거보다 사실
그 같이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적인 그 리더의 태도나 혹은 이 어떤 일상의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동경을 했었어요. 그분의 그런 활동상이. 그래서 뭐 저 박승자 부사님을 좀 존경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좀 뭐 부가적인 설명드리면 굉장히 순수하시고 이 내면에 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최 소장님도 지금 내면에 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저 굉장히 화. 그럼 다음 질문에 제가. 근데 역으로 이호영 소장님도 국내 한번 국외 한번 꼽으시면 네,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도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소문에 캐서린이 4월달에 한국에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때 팬심을 한번 아유, 만나보면 어떨까? 네, 한번 네. 책을 들고 사인을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웠던 게 네. 진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조경가라기보다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두 명의 조경가가 있어요. 그것도 우연히 또 국내 한 명, 국외 한 명이에요. 네. 국내에서는 한경대학원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유병민 교수님한테 제가 네.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일단 뭐 설계를 할 때 생각하는 어떤 방법, 설계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유병민 교수님한테는. 그 외국에서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오피스 말하고 그 2014년에 이제 회사를 같이 시작했던 그 일본인 친구인데 뭐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는 좀 있지만 뭐 어쨌든 외국에서는 다 친구니까 그 아키오미한테 설계하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기법 아니면 공간에서 얼마나 이게 그 기법적으로 이걸 분류를 하고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병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실무를 하면서는 아마 아키오미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은 이혜인 소장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서운하실 수 있겠네요. 그 이혜인 소장 같은 경우는 뭐 조경뿐만 아니라 인생에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 두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럼 오늘 혹시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은 받으셨는지? 여기 저녁에 여기 바로 올 겁니다. 그 이어서 조영준 소장님 준비하신 질문 좀. 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보면 이게 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강연 보면은 결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직원들을 아끼고 그리고 화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 글에 보면 절친이었던 조혜령님의 글을 보면 이따금 마주치는 히스테리는 가히 대발이 아버지급의 진노를 표현했는데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히스테리를 부르는 게 아닌가 어떤 히스테리를 부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열정은 아니고요. 네. 그 아무래도 사실 모든 소장님들이 경험하시는 상황들입니다. 그 뭔가 우리가 뭔가 보고회를 하거나 뭔가 자문회의, 심의를 하고 나면 뭔가 이 울분이 뭔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 직후였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고를 위한 보고, 진짜 지적을 위한 지적,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소기에 경일기에 하는 같은 상황들 발생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고민보다 계약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좀 발작 버튼이 막 눌러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제 네. 클라이언트 만나셨을 때 가끔 이제 설득이 안 되거나 네. 그 설득을 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그러니까 설득 못하는 것도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충분한 공감을 못 끌어왔다라는 그 생각도 있는데 좀 저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게 내 역량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더 어떻게 보면 더 권력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할 수가 없는 상황들에서는 조금 저도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이런 고민이 많아서 좀 내려놓는 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사실 이 입장의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조경학과 학생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 세 분 모셨기 때문에 공통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 이호영, 조용준, 최은석 소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경 설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땡땡땡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땡땡땡에 무엇을 넣고 싶으신지. 아 이건 단답형인가요? 네. 살고 싶다면 사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예. 땡땡땡이 뭐다 생각. 지금 최근 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인내심인 것 같아요. 사건인가요? 사건. 예. 인내심인데 왜냐하면 하다 보면 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계속 현상 설계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의 어떤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안이 나왔다 했지만 이게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면 또 이제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또 뭐 혹시 당선이 돼서 이제 설계가 또 잘 나와도 이제 현장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원하는 대로 또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뭐 지금은 저희 회사도 7년이 지나서 실적이 쌓이고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계 사무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지만 참 인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온다는 것들도 느꼈기 때문에 인내심이 아닐까. 약간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조용준 소장님 약간 희망찬. 예, 희망찬 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생각한 게 결국 자기애다. 자기야. 예, 결국은 이 떨어진 걸 보면서도 내게 제일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도전하고 내게 또 제일 잘할 거야. 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 마음이 있을 때 또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대로 너무 좌절이 크면 다시 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렵고. 근데 그때 내가 냈던 것이 최고의 답안이었고 하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번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자기애가 아닌가. 그래서 이호영 소장님 자기애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자기애가 되게 강해서 지금까지 네. 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성공 보시겠네요. 그리고 우리 최윤석 희망찬 얘기를 했으니까 좀 매몰찬 얘기를 제가 저는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현실적인 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현장 이거 뭐 회사의 소장 입장에서 저 약간 그 세 글자로 생각하니까 딱 일머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머리라는 게 뭐 이게 어떻게 누구는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그 습관과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고 모호하긴 하지만 그 일의 구조와 이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뭐 어떻게 좀 새로운 개선 방법들을 꾸준히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일머리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설계사무소들이나 이제 조경 회사들은 한 시기에 한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우후죽순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습관이나 어떤 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약속한 시간에서 한 10몇 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최윤석 소장님이 이호용, 조용준 소장님 모셨으니까 두 분께도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좀 부탁드렸어요. 먼저 조용준 소장님께 질문 하나 해주시면. 제가 조용준 소장님은 이렇게 학교에서 강연도 하시고 또 이게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같이 팀원들하고 이렇게 작업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풍문으로 듣기로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선망이 신임이 두터우신 걸로 아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이 후배나 동생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떨지 않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영준 소장님은 이게 학생하고 이 부하 어떤 동료하고 어떻게 대하는 게 다른지 혹은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뭐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자본주의 사회 생각을 바탕으로 대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제가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그 학생들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잖아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에 맞는 능력이 나오는 결과물을 할 수 있도록 푸시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두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랑 함께 했던 학생 또는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어디에 갔을 때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준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밑에 3년만 있어라. 그러면 어디 가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꼬셔서 3년을 우선 데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지나면 쿨하게. 네, 저는 항상 쿨하게. 예.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 네. 예, 저 이훈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이것도 진지하고 약간 낯간지러운 질문이라서 잘 못 물어보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장래희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효영 선생님은 보면은 활동하는 게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하세요. 이 뭐 프로젝트도 어떤 뭐 연구용 같은 것도 하고 뭐 현상 공모부터 뭐 시설계 뭐 기본계 뭐 상업 공간 민간 공간 뭐 구분 없이 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어떤 세미나 활동이나 학술회나 이런 것들도 참가하시고 그래서 또 협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커서 뭐가 되시려고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을 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장래 희망 이런 거였잖아요 앞으로. 근데 진짜 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 원래 장래 희망은 설계 사무소를 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이뤘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계속 생각하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아까 전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저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다양한 멤버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뽑을 때 좀 웬만하면 정말 진짜로 다양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뭐 학부의 어떤 전공도 가능하다면 좀 다양하게 뽑고 싶고 관심사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뽑고 싶고 뭐 엔지니어링을 다니다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건축 회사를 다니다 올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하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리서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했던 거를 또 다시 하는 거에 대한 건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이인 소장은 저희 회사가 어려운 프로젝트 전문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남들 안 하는 거 어려운 걸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모르는 것을 계속 하면은 사실은 설계나 공간을 만들 때 조금은 나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협업도 많이 하는데 조명이라든지 해보면은 다 같이 진짜 조명 설계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공간에 대해서. 토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고 어려운 거 아니면 학술을 가서 발표하는 걸 듣고 하면은 정말 나 자신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설계도 이렇게 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다시 장래 희망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제 가장 큰 꿈은 이뤘거든요. 설계사무소를 차렸고 이제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희망은 여기서 안 쫓겨나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능력 있는 그냥 조경가가 되는 게 그냥 꿈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저희 톡방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네. 질문들이 있네요. 질문들 올라왔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그럼 제가 보시는 동안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40대, 예. 참 최윤석 소장님이 젊은 조경가 이번에 선정되셨을 때 제가 선정위원회 끝나자마자 전화 드렸거든요. 네. 소장님 이제 왜냐하면 추천 받으셨으니까 결과 전혀 예상 못하셔서 전화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 안 젊은데요.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아직까지 최윤석 소장님은 32에 창업하셨으니까 거의 이제 한 15주년 오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설계하고 계신데 설계가 즐겁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밖에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설계하시면서 가장 가슴 두근거렸던 순간은 언제인지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요. 이번에는 조용준, 이호영, 최윤석 소장님 순으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 이 질문 이제 받았을 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한 가장 설렜던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매번 이제 설계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그 과정을 혼자 머릿속에 막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혼자 막 상상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설레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그 상상할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설계라는 게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 보게 되니까 사실은 가장 설레인 순간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대학교 시험 보면 합격 이게 딱 발표할 때 설레잖아요. 이게 딱 합격하면 아니면 로또도 숫자 딱 맞을 때. 근데 그 조경에서도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늘 몇 개월에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딱 설레는 순간이 언제가 있냐면 수경 시설을 설계했는데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모르고 있다가 물이 나올 때 나오는구나.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그 효과가 나오는구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연은정원 했는데 그 CNC로 이렇게 다 돌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물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릴까. 그거는 딱 뜰 때 한순간 딱 볼 수 있는 그럴 때 설레였던 것 같고 최근에. 그다음에 저희가 안성 아양에 그 시그니처 가든 그것도 분양주택 시그니처 가든 설계를 언덕이라는 종원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그 서울과 경기 지역에 눈이 왔고 저희가 그 컨셉을 할 때 그 언덕에서 애들이 눈썰매 타는 장면을 그 뷰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인 소장하고 딴 데 인천에 있다가 글로 갔어요. 한 2시간 막힌 2시간 걸려서 갔고 너무 진짜 타고 있을까 가서 봤는데 애들이 미친 듯이 썰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언덕에서. 그때 정말 설레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최윤석 소장님 언제? 이게 제가 난독증이었는지 몰라도 이게 살면서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저 살면서라고 최근에 저도 그냥 평소에 이런 설레는 감정보다 이게 한번 사건이 있었던 게 뭐 물론 남기준 편집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두근거렸고 그렇죠. 근데 하나가 조금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게 저 돈인문박물관 수직정원 이제 현상홍보에 그 당선이 됐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명현상 공모긴 했는데 그때 조금 이 경쟁 구도가 좀 묘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 두 회사 그리고 건축 두 회사 이렇게 경쟁이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공모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니 이건 수직 정원이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소인데 조경이 절대 질 수가 없어 이런 부담감이 거기다 지명까지 받아버렸으니 부담감이 좀 굉장히 이 프레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뭐 또 다행스럽게도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거 설계 잘못해서 사기꾼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또 조마조마하면서 또 굉장히 두근거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이번에 사실 발표할 때는 소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저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제가 최 소장님한테 네. 부탁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좀 기회가 되면은 좀 네. 소개해 주시면은 정말 조경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자료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이게 꼭 감추는 자료나 이런 거는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나누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최윤석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밤에도 전화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요. 제가 그 강화문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막 밤 10시에 전화 드려가지고 또 여쭤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 무례함도 다 받아주시는. 네. 워라벨을 지향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 네, 생각을 6시. 했어요. 전화 돌리다 결국 나까지 전화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예.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시길래.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남으면 더 듣기로 하고요. 댓글로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번, 2번은 최윤석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3번은 제 마음대로 이호용 소장님이 4번은 조용준 소장님이 하고 5번은 건너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세 분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최윤석 소장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인상적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프로그램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거나 혹은 저희 팀만의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획되고 준비된다기보다 이런 관련 단체들이죠. 결국은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단체들이나 혹은 이 기획 단계에서 주최자의 그 프로그램 기획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뭔가 이걸 상황을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 어린이 정원 케이스는 그 서울 그린 트러스트 사무국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이제 문화 활동이나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평소에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혹은 뭔가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건 별로 흥미를 잃어한다. 혹은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짜는 편인데요. 근데 저희가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 기획들을 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해보면 한 번 1회를 해보면 요런 거 재밌어 했어. 혹은 요런 건 흥미도가 떨어졌어. 그리고 의외로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것들이 다음 회차에 하다 보면 좀 더 이 뭔가 발전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면 그런 기획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지 않고 조용준 소장님이 세 번째 설계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죄송해요. 이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영감. 그럼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준비하셨는데 죄송해요. 설계에 대한 영감. 진짜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분명히 영감을 얻긴 하는데 그 예술가들은 분명히 영감을 얻어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 것 같은데 조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전적으로 설계할 때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내냐 하면 이거는 최윤석 소장님도 한번 그 잡지에 써놓은 거긴 한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화라든지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조경의 공간에 내가 뭘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장면을 만드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네, 그러면 공간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설계를 조금 디벨롭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사실은 그 회사 내에 있는 구성원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많이 얻거든요. 이건 진짜 진심이고. 그래서 그냥 특히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안 풀릴 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 특히 저는 또 이혜인 소장하고 늘 붙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거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저한테 가장 큰 원동력은
이혜인 소장이 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컨셉이냐 이러면은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뭐 혼나기 싫으니까 아 이걸 또 디벨롭해보고 이거는 맞냐 하면 또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이 되지 않나. 가끔 그 우리 단톡방에서 혼나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 그런 거죠. 예. 그게 남들은 불쌍해 생각하는데 저는 저 삶의 엄청난 원동력입니다. 그게. 예. 네. 근데 제가 그 얘기에 잠깐 들었던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고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되려 그게 이제 저한테 다음에 디자인에 이렇게 영향을 줄까봐 되려 저는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조용준 소장님 조경을 공부한다면 꼭 가봤으면 하는 장소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질문도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작의 자기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가장 그래도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였던 그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옆에 KT 정원 같은 그런 곳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답변 끝인가요?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아무데나 다 가봐서 거기 모든 것들을 그냥 즐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꼭 어느 공간을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조경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답변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저의 작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네네 그럼요. 저도 아까 제 답변에 가로채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광화문 광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뭐 좋은 공간이긴 한데 거기 가서 꼭 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보면 좋을 만한 곳 이런 건 같고 저는 이거는 디자인 성향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바르셀로나 갔을 때 그 EMBT가 설계한 디아고날 파크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원 엄청난 일단 예산이 투입된 거가 있긴 한데 공원이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 있나 하는 디테일이든 어떤 설계 라인이라든지 재료를 쓰는 거라든 상당히 오래된 공원인데 지금 이제는 2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한 3, 4년 전에 또 가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한다면 좀 궁금한 게 그럼 거기 그때 가셨을 때 사람이 좀 있었어요? 없었죠? 광화문 광장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저도 똑같이 디아고날 마 갔을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애미의 그 사운드 파크인가 그 웨스트에이시 만드는데 거기도 갔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되게 이게 그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졌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되게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독특한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공원의 위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이제 과연 그럼 디자이너가 어디까지의 그 역할을 결국 이 도심 안에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광화문 광장과 디아고날 말 파크를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일과 시간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때 아마 휴가 때 갔던 거래 가지고 아마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철에 요일 평일인지 주말인지.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해 주셨고 광화문 광장은 그러니까 디자인이 정말 잘 돼서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많은 건지 이런 거 정답은 없는 거니까 고민해 볼 수 있고 디아고날 말 파크는 이호영 소장이 좋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사실 최악의 공원에 뽑히기도 했었어요. 사실 어떤 유럽의 설문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자인이나 조경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갑자기 저는 든 생각이 제가 이혜인 소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 대 치시려고? 아니요. 같이 살고 사이에서 싶다는 되게 생각이. 불편한데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최윤석 소장님을 약간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질문 넘어가고요. 요건 약간 재밌어요. 각 소장님들의 회사에서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건 최윤석 소장님 먼저. 세 분 다 답해 주시는 걸로. 저는 좀 아침에 루틴이요? 네, 아침에. 출근하셔서 아침 루틴. 저는 좀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이렇게 해서 좀 바꿔놓은 루틴이 일단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뭔가
뭐 건강상의 문제나 뭐 사실 스트레스상의 문제도 있어서 아침에 좀 뭐 러닝머신을 하든 뭔가 등산을 하든 뭔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는 거를 조금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요. 물론 전날 술 먹으면 안 하는 경우 다반사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 운동을 이렇게 좀 뭔가 리프레시하는 상황들을 이게 만들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맞이하면은 언젠가부터 나의 짜증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약간 은근히 전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자라는 기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서 일단 컴퓨터를 켜고 저는 항상 그거는 몇 년째 제가 조경일을 하면서 계속 습관을 들여왔던 거는 이 투두 리스트를 그냥 쓰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한 1번부터 한 20번까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 써요. 그러니까 뭐 야, 점심 때 뭐 샐러드 시켜야 돼. 뭐 샐러드 시키기 뭐 혹은 뭐 핸드폰 뭐 어디 뭐 지금 요금제 바꿔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써요. 그러면 오늘 뭐 쓰셨어요 그러면? 네. 오늘 1시 반에 여기 황해가족으로 출발? 뭐 이런 거.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직장인들이나 설계사무소 직원들한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할 일이 엄청 많이 하더라도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못하더라도 한 20가지 중에 한 10가지는 쉽게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목표한 거에 다는 못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성과 있고 좀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을 그걸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일머리하고도 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뭐 순서에서 이걸 정말 실무적인 일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걸 다 써놓고 보면 정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하나만 붙잡고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일단 이런 건 먼저 어떤 해결해 놓고 뭔가 긴 시간을 쓰는 거를 하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쓰는 게 제일 첫 번째 업무입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아침 루틴. 이거 세 분 다. 아침 루틴. 네. 다들 궁금해. 제 아침 루틴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제 혼자 출근할 때와 두 번째는 이혜인 소장과 같이 출근할 때 이렇게 딱 루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 듣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세 번째 루틴이 없어요. 제가 먼저 출근하고 이혜인 소장이 출근하는 경우와 같이 출근하는 경우, 이혜인 소장이 먼저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딱 두 가지 루틴인데 제 혼자 출근했을 때는 저는 진짜 이제 조금 빨리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사람 없을 때 할 수 있는 설계를 주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설계할 일이 있으면 설계를 좀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그 디자이너들한테 나눠줄 일들 정리하는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고 이혜인 소장하고 같이 출근할 때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끼어드는 게 이혜인 소장하고 커피 마시는 거 회사 내에서 그게 루틴에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안타깝다고 해야 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 아침마다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혼자 있거든요. 아침이다 보니까 8시 한 15분쯤 가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받아서 한 5분 정도 그건 저한테 집중해요. 노래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럴 시간들이 자기애가 엄청나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저한테 막 커피 마시면서 거울도 쳐다보시는. 아 거기 거울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에 저한테 하여튼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노래를 듣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제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하루에 한 번씩은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까 최윤석 소장님께 부탁드렸던 예산과 이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주로 어느 쪽을 택하시는지. 네. 당연히 그 예산에 충실해야죠. 어떻게든 사실 그건 당연한 뭐 대답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사실 저는 아까 그 조영준 소장님이 그 직원들 얘기나 이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고 말 그대로 뭔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더라도 이상적인 부분들은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뭐 작품이라도 해도 프로젝트나 이런 설계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묵혀두고 뭔가 이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는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그 순수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절하고 그 상황에 바로 적용하고 말 그대로 납품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예산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보니까 전시 작업이라든가 정원 작업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건 실비정산인가요? 아니면 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익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예산을 이게 책정이 돼 있고 뭐 우리가 설계가처럼 예산을 일단 올리고 이것들을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물론 그 안에 이윤이나 이런 부분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은 이걸 의뢰해서 맡기면은 어디 뭐 대행 업체나 이렇게 의뢰해서 맡기면은 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야 그거 차라리 좀 아껴서 우리가 직영해서 한 500만 원에 하자. 이런 경우로 이윤을 더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질문 중에 공간 설계를 위한 추천 도서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환경과 적용을 강력 추천드리고, 네,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우측 상단에 CMS라고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독하실 수 있고요. 네, 혹시 소장님들 추천해주실 만한 도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늘 옆에 끼고 있으신 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끼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디자인할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은 이제 언플래팅이라는 그 생각의 그 형태라는 그 책을 되게 좋아했고 그 실제로 조경 입문서로 되게 좋은 거는 저는 건축의 바깥이라는 저희 그 진양규 대표님이 썼던 그 책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바깥은 교보문고에서 전자책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최윤석 소장님 이외에 이호영 소장님, 조용준 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마무리하시면서 두 분 한 말씀씩 먼저 들을까 하는데 조용준 소장님 말씀 먼저.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호영 소장님도 그렇고 최윤석 소장님도 그렇고 항상 멋진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가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특히 또 제가 추천한 분이 받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제가 2회, 3회에도 이야기 손님으로 왔었고 4회 때 조용준 소장님 안 불러주셔서 한번 안 오고 이번에 이제 5회째 또 와서 정말 사실은 단골 손님처럼 오는데 그 오늘이 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윤석 소장님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예요. 네, 여기서 와서 밝히는 거지만 앞으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월호 특집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최윤석 소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사무실을 벗어나도 되지만 생각의 스위치는 꺼놓지 말아야 한다. 그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만큼 일에 대한 큰 애착이 있으신 게 아닌가. 멋진 근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토크쇼 역시 최윤석 대표님의 작업에 대한 큰 애정을 엿볼 수 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앞서 그래도 최윤석 소장님 한 말씀. 네, 저 사실 오기 전부터 이거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왔는데 여기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던 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조용수 소장님하고 이제 이호영 소장님이 잘 풀어주셔서 잘 된 것 같고요. 그 조금 뭔가 원래 이제 예상 질문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유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긴 했었어요. 지금 질문에 못 나온.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그 질문의 주제들은 뭐 예를 들면 도면의 전문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지금 잠깐 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네. 그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대답이라서 그리고 토론도 돼야 되고 사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제 기분에서는 사실 그 젊은 조경가상 이거 뭐 수상하고 나서 시상식부터 혹은 지금 원고도 막 거의 뭐 20-30페이지를 쓰고 이게 이 토크쇼까지 하면서
아, 좀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서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질문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저희가 얘기를 좀 못했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이호용 소장님이 최윤석 소장님께 궁금하셨던 점이에요. 도면의 표현에 지나치게 고민하느니 핵심만 표현하고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조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자인 빌드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랜 디자인 빌드 경험을 바탕으로 도면이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호용 소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짧게 그래도 뭔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마침 시간이 네. 약 5분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럼 원래는 한 15분짜리 답변인데 5분으로 축약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게 요건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그 어떤 먼저 말씀드렸던 조금 그 도면을 조금 축약하고 현장에서 뭔가 대응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도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핑계고요. 저희 쪽에 입장이 있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 도면의 어떤 전문화나 이런 부분에 요구되는 부분은 저는 그 이게 막 약간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우수한 도면들 혹은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조금 이게 다자간에 공유화되고 뭔가 이게 공유가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 우수한 도면을 받아보고 내가 좀 더 이걸 응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이걸 개량화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게 좀 자리 잡기 위해선 가장 한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혹시 늦게 시청 시작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환경가족용 유튜브 채널에 편집해가지고 영상 또 올릴 예정이니까 뭐 앞부분 일부 최윤석 소장님의 굉장히 주옥 같았던 강연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유튜브 올라온 후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3분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